여러분, 오늘은 왜 카메라를 켰냐면요. 제가 최근에 가족분들 중에 많이 아프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비를 줄이고자 했던 노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게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되면 꼭 신청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우선 처음으로 예를 들어 긴급하게 응급 의료가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동사무소에 꼭 가셔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긴급복지과에 가세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내 소득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꼭 물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사에 문의를 하시고 만약에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나라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긴급복지비에서 어떻게 서류를 제출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병원에 가서 또 필요한 서류들을 떼셔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만약에 뭐 의식이 없으시거나 한 환자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 확인이 안 되면 보험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병원에 사회사업과라고 있어요. 사회사업팀에 꼭 가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물어보고 병원에 또 이제 보험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주는 그런 테이블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민간보험 가입 내역을 꼭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만약에 긴급한 환자가 가족 내에 생겼을 때 동사무소에 가서 긴급복지과에 가서 내 소득 범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나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기. 두 번째는 병원 사회사업과에 가서 내가 이러한 상황 또는 내 가족이 이러한 상황인데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긴급 지원비가 있는지 알아보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난적 의료 지원비라고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긴급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씩 두 번 600만 원까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퇴원하고 180 이내에 또 신청할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가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미 나라에서 긴급 지원비를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안 된다고 말을 해주는 상담원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일부 상담원은 중복 지원 가능하다고 말하고 일부 상담원은 중복 지원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고 들었을 때 바로 이제 마음을 접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 가셔서 정확히 이러한 서류들이고 난 지금까지 나라로부터 이러한 지원금을 받았는데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물어보시면 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재난적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득에 따라 전체 병원비 1년간 최대 한도 5천만 원 내에서 지원해줍니다. 50%에서 80%까지 병원비를 지원해줘요. 예를 들어 100만 원에 대해 개인 지출로 병원비를 냈을 때 이제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아픈 사람 생기면 동사무소 긴급복지과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알아보기, 그리고 병원 사회사업과 팀 가서 내 소득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역 한번 체크해보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 가서 재난적 의료비 꼭 신청해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일반적으로 버는 사람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다 이제 차등 지원이 되는 거라서 신청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요거는 총 병원비의 80%까지 지원되고요. 근데 요것도 그 소득에 따라서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퇴원 후에 180 이내까지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만에 하나 가족분들 중에 누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그 시에서 해주는 장례 지원비가 있어요. 장제비가 있고요. 장제비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 생활수급자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라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긴급복지비라고 따로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긴급 의료비 지원이랑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장제비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긴급하게 이제 장례비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 장제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동사무소 긴급
복지과에 가서 아픈 사람이 생겼는데 내가 소득에 따라 어느 정도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것. 두 번째, 병원 사회사업과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병원의 지원비 알아볼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건강보험 가서 퇴원 후 180일 이내에 50%에서 80%까지 병원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것. 그리고 요거는 해당되시는 분들만 시에서 운영하는 장제비 지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1억이 넘게 나왔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다 하는 경우에는 긴급 의료비 지원 1,200만 원, 보통 300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요거는 처음에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서류를 많이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1,000만 원 넘게 지원 받을 수 있고 거기에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최대한 부탁드려서 동사무소랑 병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모두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요거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 무직이어도 상관없고 내가 지금 민간보험이 없어야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만약에 병원비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일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내가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지원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해당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득 분위에 따라서 일반 직장인들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최소 50%부터 시작을 하니까 병원비가 나왔을 때 나 보험도 없고 너무너무 걱정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꼭 동사무소, 병원 사회사업과 그리고 첫 번째 동사무소, 그리고 두 번째 병원 사회사업과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 가셔서 꼭 문의하세요. 전화로 하지 마시고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중간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마련이 안 돼. 그럼 끝까지 부탁해야 돼요. 이거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당장은 못 떼오는 서류인데 어떻게 안 될지 이런 거 끝까지 물어보시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혜택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에서 하는 장제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 긴급복지비라고 또 따로 있어요. 거기서 장제비 지원이 가능한지 또 따로 물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변 가족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알게 된 정보들인데 제일 중요한 게 동사무소 가기, 병원의 사회사업과 가기, 국민건강보험 가기,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여기에 도착했을 때 게시판에 붙어 있는 복지 상황들 꼭 확인해서 내가 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은 없는지 꼭 살펴보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담원마다 좀 달라요. 된다, 안 된다. 근데 안 된다에 실패하지 말고 된다고 한 사람이 있었다. 꼭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복 지원 안 된다라고 보통 써 있는데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병원비 급하신 분들 첫 번째 동사무소 긴급복지과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기. 두 번째 병원 사회사업과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알아보기.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 가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문의하기.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되셨을 때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장제비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기. 그게 안 될 때는 긴급복지비에서 나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보기. 저희도 장제비 지원을 알아봤는데 시에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50만 원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옆에 있는 제가 포스터 보고 거기 긴급복지비가 또 따로 있길래 그거는 80만 원 지원이 된대요. 그래서 그거 좀 간곡히 부탁드렸더니 이렇게 서류 보시고 하시더니 다음날에 80만 원 대상이 되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세 군데 꼭 방문해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험에 들었든 안 들었든 정말 지원비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꼭 문의를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앞서 나가서 나는 이거 지원비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가서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받고 나면 그리고 조금 불합리할 때는 이렇게 다툴 줄도 알아야 돼요. 난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이거에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해드렸는데요. 만약에 정말 병원비가 급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동사무소 긴급복지과 가서 문의드리고, 두 번째 병원에 있는 사회사업과 가서 나한테 줄 수 있는 도움이 있는지 물어보고. 근데 이게 정보를 잘 안 주세요. 알아도 안 주시고 물어봐야 조금 주실까 말까. 그리고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 꼭 저희가 다 이제 국민으로서 내왔던 돈에서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꼭 알아보시고 그나마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계시면서 나라에 그리고 병원에 큰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도와주신 병원 동사무소 담당자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병원비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면 꼭 제가 말한 세 가지는 꼭 체크해 보시기를 권장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모두 잘 나으시기를, 기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